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4월 17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뉴스 브리핑 먼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 지원 월렛 사진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4개 도시에서 지금 테스트 중이라고 하는데 디지털 위안화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잠시 후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연내 리브라 달러가 나온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중국의 마이닝 풀 CEO는 테더가 종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기도 하는데요. 리브라 달러에 대한 소식도 잠시 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증시 비트코인 동반 상승을 했는데 바닥론의 힘을 받는가에 대한 기사도 있습니다. G20 자문기구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공고사항을 발표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세계은행 그룹에서 이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서 결제 시스템을 간소화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의 버금가는 가치를 가질 것이다라는 전망의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미 아이오밍 보험회사에서 7월부터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1분기 자금 유입이 5억 달러를 초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위안화에 대한 소식인데요.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소식이 오늘 굉장히 많습니다. 그 내용들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국에서 지금 디지털 위안화 관련 사진들이 소셜미디어에 공유가 되고 있습니다. 레저인사이트 보도에 따르면 이 중국 시중은행에서 실험 중인 디지털 화폐, 전자결제 추정 이미지들이 온라인상에 공개가 되었습니다. 해당 이미지는 중국 4대 국유은행으로 이 디지털 위안화 내부 테스트에 참여 중인 농업은행의 사진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 사진이 보이시죠? 이렇게 이제 위안화 표지처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 내용들 보시면 이 원래 웹 상단에는 이 마오쩌둥 중국 전 국가주석의 초상화가 그려진 실물 화폐 이미지가 배치되어 있고요. 그리고 QR코드 스캔 결제 기능도 있습니다. QR코드도 있고 지금 이 송금 기능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이 기기 접촉 방식의 P2P 결제 기능 등을 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링 바이낸스 M&A 부문 총괄도 디지털 위안화 지원 월렛 웹 이미지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를 했는데요. 총괄은 이 해당 앱을 시범 도입 지역인 선전, 청두, 그리고 수주, 슝안 4개 도시에서 제한적으로 다운로드할 수 있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 디지털 위안화가 구체적인 윤곽을 드러내면서 이 중국이 세계 최초의 디지털 화폐를 출시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현지 매체들은 내부 테스트가 조만간 다수의 은행으로 확대될 것이라고 이제 전하고 있는데요. 최근 중국은 이 코로나19 확산으로 계기로 온라인 결제, 금융 디지털화를 더욱 빠르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초 중국 인민은행은 디지털 화폐 개발 작업을 확고하고 신속하게 추진하겠다라고 의지를 밝혔는데 2020년도에 지금 이제 이 디지털 화폐 발행을 계획을 두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사진들이 나오는 거 보면 거의 막바지에 이 테스트 단계에 이제 들어가는 것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아마 이제 이 4개의 도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테스트를 한 다음에 전국적으로 이게 이제 확산이 될 가능성들이 있어 보입니다. 중국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패권 전쟁에서 이기기 위한 이 미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생각도 있을 거고요. 자국 내에서의 또 이 지금 현재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 그리고 이 공급이 필요하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이걸 빠르게 또 추진 중인 것 같습니다.
자, 이거에 이제 대비해서 리브라도 이제 출시가 될 가능성들이 나온다고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전 세계 25억 명의 이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소셜미디어 페이스북의 스테이블 코인 이 리브라 프로젝트가 이 벡서 2.0 버전을 공개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블록체인 미디어 체인 뉴스는 리브라 벡서 2.0 버전 공개 소식을 전하면서 지난해 6월 리브라의 벡서가 공개된 이후에 가장 큰 업데이트다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가장 큰 장애물이었던 이 규제 문제를 포함해서 4가지 업데이트를 포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 규제가 가장 컸었죠. 근데 해당 업데이트는 지금 기존 바스켓 통화 시스템 외에 단일 화폐 스테이블 코인을 지원한다라는 부분이 첫 번째입니다. 그리고 안정된 컴플라이언스 프레임으로 리브라 결제 시스템의 안정성을 제고하고 향후 무허가 시스템으로서의 리스크 탈피 및 주요 경제적 속성을 보존하고 리브라 내 설계 안전장치 마련 등이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단일 법정 통화의 법정 화폐에 기반한 스테이블 코인을 연내 발행할 예정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건데 원래는 이게 단일 통화가 아니었습니다. 리브라는 이제 각국의 화폐들 이제 유로화나 뭐 달러화나 이런 뭐 스위스 프랑도 들어갔었던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화폐들을 이제 섞어서 비율별로 섞어서 이 리브라를 이제 발행하려고 했었습니다. 처음 계획은. 근데 이제 그게 규제에 묶여가지고 발행을 할 수가 없게 되니까 이걸 이제 우회하는 우회로를 지금 찾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일 법정 화폐 아무래도 이제 달러겠죠. 이 리브라 달러를 연내에 이제 발행할 예정으로 보고 있는데요. 중국계 대형 마이닝 풀 BTC 탑의 최고 경영자 장저월은 웨이브를 통해서 이 페이스북이 결국 굴복해 단일 화폐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키로 했다. 그리고 USDT, 이 테더의 종말은 예견됐다. 리브라 달러는 USDT를 손쉽게 무너뜨릴 것이다. USDT 사용량이 줄기 시작하면 테더사 준비금 부족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게 되면서 달러를 찾으려는 고객들이 폭증할 것이다. 앞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USDT 때문에 파산하게 될지 모르겠다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테더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전망들을 내놓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 페이스북의 리브라 달러가 나오게 된다면 이 확산력이나 아무래도 이 파워가 테더를 능가할 것으로 지금 예상을 하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그래서 테더를 사용했던 사람들이 아무래도 리브라 달러로 이제 넘어가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일부는 어느 정도 워낙 이제 페이스북의 힘이 강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들도 점쳐 보이는데 과연 국가의 규제가 가만히 있을까?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또 태클을 걸고 또 들어오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선 우려도 있는데요. 우선 진행 사항들을 한번 봐야 되겠고 이 리브라도 이제 계속 손을 놓고 발행도 못하고 계속 이러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다른 방법들을 지금 찾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중국의 위안화 디지털 위안화와 이 리브라 달러가 이제 경쟁하는 양상으로 지금 나아갈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아무래도 중국의 위안화가 이제 디지털 위안화가 먼저 출시가 된다면 리브라 달러도 이게 미국에서 계속 막고 있을 수는 없는 실정이고 아무래도 두 개가 이제 경쟁할 가능성들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 자,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1분기 자금 유입이 5억 달러를 초과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지금 코로나 위기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그레이스케일의 1분기 자금 유입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라고 소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1분기에 5억 370만 달러를 유치했다. 라고 보도가 나오고 있고요. 22억 달러의 자산을 운용하는 그레이스케일은 이 암호화폐 자산에 직접 노출되는 다양한 투자 상품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1분기 유입 자금 가운데 절반이 넘는 3억 8,890만 달러는 그레이스케일 비트코인 트러스트로 들어갔고, 이는 작년 3분기 기록한 기존의 사상 최고치인 2억 5,480만 달러를 크게 앞서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그레이스케일 1분기 자금 유입 증가는 이 글로벌 거시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의미 있는 현상으로 간주가 되고 있는데요. 2월 말부터 본격화된 코로나 바이러스 위기로 거의 모든 자산 가격이 타격을 받았고, 암호화폐 시장도 3월 12일 폭락세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레이스케일의 자금 유입은 3월 20일까지 꾸준한 흐름을 유지를 했다라는 보도입니다. 자금 유입이 살짝 이제 최근에는 줄어들긴 했지만 그래도 꽤 많은 자금들이 이제 들어왔다라는 부분을 알 수가 있죠. 더블록은 이에 대해서 최소한 투자 세계 일각에서는 암호화폐를 관심 있게 지켜봤다는 잠재적 신호일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또 3월 중순 이후 이더리움의 자금 유입 규모가 비트코인을 앞선 것은 투자자들의 선호도가 바뀌고 있음을 가리키는 것일 수도 있다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 이 비트코인의 색이 유색인데 이더리움은 요색입니다. 연두색. 근데 이게 지금 비트코인 비율이 계속 지금까지는 높았었는데 이게 이제 조금씩 바뀌어가는 거죠. 이더리움의 비중이 높아지고 비트코인이 좀 더 낮아지는 이런 형태가 지금 나오면서 이더리움으로 자금 유입이 좀 더 커지는 거 아니냐, 투자자들이 이런 이제 분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레이스케일도 자금이 유입된다는 부분들을 이제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사고요. 자, 그리고 미국의 단기적인 증시가 상승을 했고 비트코인도 동반 상승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바닥론이 힘을 받나라는 기사인데요.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긍정적으로 전망하는 부분들이 몇 가지 이제 전망들이 있긴 합니다. 지금 와이즈 크립토 레이팅스 암호화폐 전문 평가업체죠. 최근 공식 트위터를 통해서 비트코인 선물 거래 가격이 현물 거래 가격을 밑돌고 있다. 이게 일각에서 하락장을 예상한다. 반대로 이 같은 현상이 시장이 중요한 저점 구간이 있을 때 나타나는 신호라는 의견도 있다. 단기 하락세가 나타날지 몰라도 붕괴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하락세가 있을지라도 장기적으로는 살아남을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전망이고요. 그리고 암호화폐 거래소 사업 개발 총괄인 댄 헬드도 최근에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상승산에 들어설 수 있는 환경이 무르익었다라고 보고 있는데, 현재 미 연준과 각국의 은행들은 매초 이 100만 달러를 발행하고 있으며 이 비트코인에게 이보다 더 좋은 환경은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산업이 수년 내 가파르게 성장을 했고 비트코인의 총 공급량이 2,100만 개인 것을 고려하면 최근에 무제한 달러 발행은 일종의 비트코인을 위한 연료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반면 이와 반대로 부정적인 전망들도 있는데요.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 비트코이니스트는 업계 전문가의 말을 인용해서 거시적 요인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는 아직 바닥 근처도 가지 못했다. 그리고 최근 몇 주간 미 증시와 암호화폐 시장이 상대적으로 선전하는 모습을 보이며 반등 기대가 나왔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촉발된 글로벌 금융위기 최악의 시기는 아직 오지 않았다. 다수의 전문가가 글로벌 증시에 대한 비관적 전망을 내놓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암호화폐 단기 상승 여력이 크지는 않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런 또 부정적인 전망들도 같이 동반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단기적인 비트코인의 시세 같이 살펴보면요. 7,109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건 지금 일봉상으로 봤을 때 좀 의미 있는 부분을 찾자면 50일 이동평균선은 이제 살짝 뚫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아직 강한 흐름은 아니고 미국 증시가 이제 상승하면서 같이 동반 상승하는 흐름 정도만 동반되고 있는데 그 흐름이 아주 강하다라고는 아직 볼 수는 없습니다. 단기적인 이 등락의 추세에 있고 그리고 아직 일봉에서 완성이 된 부분은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힘을 완전히 받고 전고점을 뚫고 올라가는 강한 흐름들이 나와줘야지만 이 패턴이 좀 바뀌는 흐름들이다 라고 좀 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고점 이 부분을 뚫고 올라가느냐를
좀 주요적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더리움, 비트코인에 버금가는 가치가 있다라는 기사인데요. 지난 한 달 동안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행된 스테이블 코인 수가 크게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러한 이더리움을 사용한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은 이더리움의 가격을 상승하는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에 따라 지난 목요일 이더의 가격은 24시간 전에 비해서 8.4% 상승한 바가 있습니다. 이 상위 5개 피아트 기반의 이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스테이블 코인은 총 공급량이 25% 이상 증가를 했고, 주로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USDT로 3월 12일 이후 15억 달러가 발행이 되었다고 합니다. 꽤 최근에 급상승하는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수요가 급상승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USDT 그리고 USDC, 팍스 등 이 USD와 관련된 이 달러와 관련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더리움에서 발행되지만 굉장히 많은 지금 스테이블 코인들이 지금 발행이 되고 있다는 소식인 거죠. 현재 이더리움 가격 상승에도 불구하고 모든 투자자들이 이더리움의 장기적인 관점에 가격 전망을 밝게만 보지는 않습니다. 특히 이더리움의 마진 거래는 비트코인에 비해 아직 갈 길이 멀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또 다른 분석가는 이더리움 네트워크의 가치가 이번 스테이블 코인의 증가로 조만간 비트코인의 가치에 버금갈 것이다 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현재 170달러를 머물고 있는 이더리움이 7,000달러 수준의 비트코인과 비교하는 것은 아직까지 허무맹랑하지만, 이더리움의 그간 이제 포스로 전환이 순조로울 뿐만 아니라 이더리움의 발행 수도 비트코인과 같이 그 숫자를 한정시킴으로써 비트코인의 디지털 자산에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긍정적으로 전망을 하기도 합니다. 자, G20 자문기구에서 이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 관련 권고사항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선진 20개국을 회원으로 둔 국제기구 G20의 자문기구가 스테이블 코인 규제 접근 방안과 관련된 권고사항을 발표를 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G20 자문기구인 금융안정위원회는 각국 규제 당국에서 글로벌 스테이블 코인 규제가 금융 안정성을 저해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기존 규제 방안을 재검토하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최근 금융안정위원회는 공공협의를 위한 자문 보고서를 통해서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 활동이 기존 규제 체계 안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아직 확인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문기구는 스테이블 코인에서 사용되는 기술과 메커니즘이 대규모 운영 상황에서 검증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아직 나타나지 않은 취약점들이 대중화 단계에서 드러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G20 이제 자문기구를 이제 보게 되면 그만큼 이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규제 접근 방안을 지금 내세운다는 건요. 앞으로 스테이블 코인들이 발행될 가능성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규제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전 세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들이 주요적인 이슈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 아까 전에도 소식을 전해드렸던 것처럼 이 중국의 디지털 위안화나 그리고 리브라, 달러 같은 것들이 이제 나올 가능성들이 점쳐지고 있습니다. 올해 내에 벌써 발행이 점쳐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규제가 지금 다시 한번 나오려고 하는 이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세계은행 그룹에서도 블록체인 도입을 통해서 이 결제 시스템 간소화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금융 포괄성 개선, 결제 시스템 간소화를 위해서 이 블록체인 기술과 스테이블 코인에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은행 그룹은 이 핀테크 시대 금융 포괄성 결제 부문이란 보고서에서 결제 관련 첨단 기술과 기술 응용 방안, 리스크를 다루는 가운데 스테이블 코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등 다양한 암호화폐 블록체인 개념을 기술을 했습니다.
70적 분량에 해당 보고서는 지난 2016년 세계은행과 지급시장인프라위원회가 공동 발간한 PAFI 보고서를 더욱 강화한 버전이라고 하는데요. 기술 중립적으로 작성된 지난 보고서와 달리 결제 부분에서 나타나는 금융 포괄성 양상을 핀테크 중심으로 설명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금 분산 원장 기술,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 결제 토큰화 시스템을 비롯해서 빅데이터, 그리고 분석 및 클라우드 컴퓨팅과 같은 다양한 핀테크 기술을 제시를 하고 금융 포괄성 결제 부분과 연관할 수 있는 기술 상품 접근 기술을 종합 분석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보면 지금 이제 세계 은행 그룹 자체 내에서도 이 스테이블 코인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블록체인 기술가요. 자, 그리고 미국의 와이오밍 보험회사 7월부터 암호화폐 투자가 가능해진다라는 소식인데요. 최근 와이오밍 주지사 마크 고드는 보험회사가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는 법안에 서명을 했습니다. 이것도 또 획기적인 소식이죠. 보험회사가 이제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투자를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와이오밍주의 새로운 법률에 따라 보험회사는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으며 제도적 자금이 보험회사를 통해 암호화폐로 유동성을 공급하게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월과의 베테랑 이 케이틀린 롱이라는 사람이 와이오밍주가 해당 법률을 통해 암호화폐에 더 적합하게 만들기 위해 노력했으며 그녀는 이 새로운 법에 서명하는 것을 트위터에 기재하며 2020년 7월 1일부터 주 내 보험회사들이 암호화폐에 투자할 수 있음을 확인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미국 최초로 통과된 새로운 법은 주 내 암호화폐 관련 사업에 대한 다른 법적 자격을 추가했고 예를 들면 디지털 자산은 경제적, 독점적 또는 접근 권한을 대리로 명확하게 했다고 합니다. 해당 법률에서 밝혔듯이 디지털 소비자 자산과 다르며 이를 통해 와이오밍은 블록체인 허브로 거듭나게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와이오밍주는 미국에서도 가장 블록체인 친화적인 주 중에 하나로 지금 꼽히고 있습니다. 2018년에 암호화폐를 새로운 자산 클래스로 선언한 최초의 주로서 2019년 1월 31일에는 암호화폐를 주에서 공식적으로 인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암호화폐에 친화적인 이 주라고 할 수 있겠죠. 미국에서도 가장 좀 블록체인과 암호화폐 친화적인 주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법안들이 이제 통과가 되면서 보험회사도 이제 심지어 투자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호화폐. 이렇게 되면 암호화폐의 자금 유입이 좀 더 강하게 유입될 가능성들이 있죠. 보험회사들도 투자를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이제 주요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 와이오밍주 뿐만 아니라 다른 주 미국 전체에서도 이런 보험회사들이 만약 거대 보험회사들이 암호화폐에 투자를 하게 된다면 그 유입량이 어마어마하겠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될 수 있는지 한번 진행 상황들을 같이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